자, 오늘은 시장 조사 및 시장 정보죠. 그러니까 시장 정보가 의미하는 바는 소비자의 행동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자체는 이제 뭐 생산자, 뭐 경쟁자, 그리고 소비자, 그 외에 이제 환경적인 요소들을 시장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시장 조사의 범위가 이제 훨씬 더 이제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소비자의 행동을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소비자 행동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행동에 또 포함되는 내용은 인지적인 측면, 그러니까 정보 처리적인 측면과 행동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행동을 분석한다라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 시장에서 접근을 할 때는 행동주의적 접근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동하는가, 무엇을 구매하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소비를 수행하는가, 이런 식의 행동주의적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왜 접근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적인 요소들, 뭐 정보 처리 과정이라든가 동기라든가 관여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들을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목적, 동기, 그다음에 뭐 요구,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과 행동적인 측면들을 그냥 총체적으로 봐갖고 우리가 시장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한다, 내지는 뭐 소비자 행동을 분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둘의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접근하는 방식은 정보가 되겠죠. 우리가 그 소비자의 행동을 어떤 식으로든 관찰을 하건 기록을 하건 아니면은 뭐 서베이를 하건 실험을 하건 어떤 식으로든 정보화를 시켜요. 그래서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뭐 흔히 얘기하죠. 뭐 정보화 시대, 마케팅 정보, 기업 정보, 정보 관리, 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기업 경영이라든가 마케팅 활동에서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정보를 그 다음에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그 다음에 무엇을 수집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이제 볼 것인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범주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조금 어둡지만은 자, 보이시죠?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몇 가지의 단계가 있죠. 자, 뭐부터 시작을 수집을 하죠? 슬라이드 1번. 자료를 먼저 수집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보화하죠. 그래서 정보를 만들어내요. 정보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지식화를 시킵니다. 지식화. 그래서 지식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편적인 개량화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보화를 하고요. 정보화하는 단계를 지나가면은 지식화를 실시를 합니다. 조금 더 세분적으로 자, 보게 되면요. 자, 자료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어떠한 뭐 사실, 이미지, 심벌 등을 뜻하며 자료 자체는 해석이 있기 전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사실 자체, 관측된 어떠한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필요에 의해서 재편집을 하거나 혹은 목적에 맞게끔 구성을 해놓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수집을 할 때는요, 이 자료가 목적에 맞는, 그러니까 어떠한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보화하는 단계에서 조금 더 목적에 맞는 자료를 수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자료 수집이 잘못된 경우에는 정보가 잘못되겠죠. 그렇죠?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정보를 만들어냈을 때는 문제가 안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조금 못합니다. 자, 그 다음은 정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에 뭐 데이터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제 활용합니다. 그래서 뭐 흔히 요즘 이제 뭐 얘기하는데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경영 활동이라든가 뭐 행정 활동들을 이제 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묶고 분리하고 계산하고 취합하고 그다음에 다시 뭐 변수를 생성하고 계산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반복해 가면서 우리가 정보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정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똑같은 정보라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아주 요긴한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이 되고 타인 내지는 뭐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똑같이 그냥 하나의 사실, 자료일 뿐으로 이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정보와 나에게 필요한 정보, 그다음에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의 수집, 이러한 부분들은 목적을 이제 구성을 해서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정보를 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정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 하나의 사실들을 취합한 일반적인 경향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정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옳다 그르다가 아니죠. 옳다 그르다 내지는 진리이다, 뭐 내지는 뭐 어떠한 이론으로 접근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흔히 얘기할 때는 가설적인 부분, 뭐 요즘에는 이러한 소비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추세 정도를 볼 수가 있지만은 이것들을 여러 가지의 범위, 그 다음에 시간적인 누적을 통해 갖고요 지식화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식화라고 하는 부분은 보편적으로 타당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논리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화를 이제 통해서 하나의 경영을 이제 실시를 하죠. 자, 우리 뭐 녹색 네모창은 뭐를 검색해 주죠? 지식을 검색해 준다. 사실인가요? 지식이 검색이 되나요? 자, 추구하는 바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지식은 한 번에 그 검색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자,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지식을 검색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두고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갖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또 묶어야 됩니다. 묶지 않고 여러 가지에 있는 정보라고 제시된 것들, 지식이라고 제시되는 것들을 그대로 수용한다라 그러면은 정보라고 하는 수준 이하의 자료를 지식이라고 믿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이나 투자라든가 생산이라든가 뭐 다양한 이 활동들을 하는데 큰 위험 요소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를 이제 수집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중요하고, 자, 마케팅 정보라는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러한 또한 사실은 이건 지식 계층 구조죠. 지식 계층 구조. 여기 삼각형 한번 보시겠어요? 자, 데이터 다음에 정보, 다음에 지식, 다음에 지혜가 있겠죠. 자, 요 삼각형 아래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래에는 듣는 거, 현상, 팩트, 그렇죠? 뭐 프로토 팩트, 뭐 이 정도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을 수치화해서 내지는 뭐 정보화해갖고 정보가 아니라 뭐 심벌이라든가 뭐 구조화해갖고 놓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정보라고 하는 부분들의 생성, 여기에는 지금 슬라이드 하나를 잘못 넣었는데 수정을 해놓을게요. 자,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과 정보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정보, 데이터, 자, 여러분 지식은 왜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시죠? 자, 우리가 지식을 하고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해서 자, 공부는 왜 하죠? 공부 및 연구는 왜 합니까? 자, 누가 대답해 볼까요? 저 공부 및 연구. 뭐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는 왜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의 양식. 좋습니다. 일단 자.
자, 마음의 양식은 그럼 왜 채우죠?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진리, 위즈덤, 베리타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자. 진리 추구. 보통 우리가 추구하는 바, 진리, 뭐 원칙, 원리, 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충족하는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사실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궁금해하고 뭔가를 추구하는 부분들은 어떤 쪽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주의적으로 일단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사회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금액이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사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배경적인 원리에 대한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궁금증, 두려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배제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를 해놓습니다. 그게 대상이 자연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현상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데서 오게 되는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또한 좀 자기 중심적인 그 경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철학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내용을 다르게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갖고 필요한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뭔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소 지금 접근하는 이제 설명 방법은 좀 관념적이고 이상적이죠. 의미를 부여한다. 거기 의미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만족한다. 내지는 충족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는 지혜로 나와 있나요? 자, 지혜로 나와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을 추구하는 데 있어 갖고 우리가 몇 가지의 접근 단계를 나눠 놓습니다. 이것을 지식 계층, 피라미드 구조, 내지는 계층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스포츠 산업과 김기림 학생. 자, 스포츠 산업과는 뭐를 공부하는 과죠? 스포츠 산업학과는 무엇을 공부하는 과예요? 자,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대상이 있겠죠. 대상과 방법과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디어다 그러면은 미디어를 공부하는 거는 미디어라고 하는 대상이 있고 그 미디어를 연구하는 방법론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학을 연구하는 부분은 체육학이라는 대상이 따로 있고 그 연구 방법론이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도 요 시장 조사를 하는 데 있어 갖고의 대상을 보게 되면은요. 자,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현상을 볼 때 요 현상이 대상이 돼요. 현상이 대상이 됩니다. 현상이 이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무엇을 조사할지 명확한 이 연구 대상이 이제 설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소비 활동을 한다. 어떻게 한다. 누가 한다. 왜 한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이제 현상을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를 한다고 하는 부분은 방법론이 있어야 돼요. 방법론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슬라이드를 하나 잘못 넣어서 예를 들면은 이러한 현상을 정의하는 방법, 정의, 기록, 표현 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학을 한다. 예술을 한다라 그러면은
예술을 정의하는 것과 표기하는 것, 기술하는 방법들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도요. 데이터화하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개량화된 데이터지만은 대상과 그다음에 방법에 따라서 데이터의 형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연구 대상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러한 연구 대상이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자연과학이 아니라 이제 사회과학 중에서도 이제 경영 정보, 마케팅 정보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로 이러한 방법론적인 조사를 하는 방법은 이제 어떤 거를 참고하시면 되냐면은 사회조사 방법론, 내지는 마케팅 조사론 이러한 책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는가, 자, 대상, 누구에게 어떠한 데이터를 수집을 할 것이냐, 예를 들면 관찰을 할 것이냐, 실험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문헌 분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서베이를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제 방법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통계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연구 체계, 기술할 수 있는 계산하고 수집, 통합하고 분리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정보화를 가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도 중요하고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여러분이 활용할 것이냐. 예를 들면 여러분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방법 중에서 지금 몇 가지 정도를 보통 여러분 사용하세요? 통계 쓰시는 분. 그거는 데이터를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를 갖고 오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정보화할 것이냐. 자, 통계청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2차 자료를요. 자, 여러 가지 신문, 뉴스, 저널, 통계청, 인터넷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고 자신이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낼 수도 있죠. 인터뷰를 한다든가 관찰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서베이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내요.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 정보화 시킬 수 있으신가요? 정보화. 예를 들면은 내용 분석을 한다. 프레이밍 연구를 한다. 내지는 통계를 한다. 실험 처리를 한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의미 있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 몇 가지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보통 석사 과정 가시면 이런 거를 배워요. 우리가 그 학부 과정에서는 좋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문헌 연구를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의미 있는 내용을 발췌하는, 데이터 자체를 해석 분석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들을 이제 보통 중심적으로 배운다라 그러면은 정보화하는 방법들. 자, 예를 들어서 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가설을 설정을 하고 데이터들을 직접 수집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통계적으로 95% 이내에서 사회적으로 맞는 것 같다. 실험적으로 99.9%에서 일반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을 직접 수집하고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설의 검증을 통해 갖고 정보화를 시켜냅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 행동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있다 없다는 정보 수준이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마케팅 정보죠. 여성에게는 이런 마케팅이 좋다라고 하는 정보는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만들어내고 그것이 좋은 정보인지 아닌지를 이제 검증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보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가설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직접 운영을 합니다. 자,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면은요, 가설 수준에 대한 참, 거짓 등에 대한 몇 가지의 사실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뭘까요? 이론, 원리, 원칙 등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요 한 사실, 아주 세밀한 연구 대상에서의 몇 가지의 정보들이 거의 벗어나지 않고 혹은 완전하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들,
완전하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까지를 추구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혜의 범주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네모창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라고 지금 자신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만들어내고 그것을 운영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인 자기 개발 능력을 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어떤 식의 그 부분이 있냐면은 이러한 데이터들과 현상 등은 우리가 뭐를 통해서 보통 이제 볼 수가 있냐면은 매체, 미디어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몇 가지의 그 추구하는 요소들이 요소에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목적에 의했을 때는 지식화할 수 있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목적과 다를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사실들, 데이터들에 이제 불과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필요한 정보를 구축을 하고 실천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분석 방법은 학문 분야와 내용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론을 갈 것인가,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범위도 너무 넓어서 전부 어떤 뭐 이 명칭들만도 나열을 해도 좀 많이 그 시간을 이제 할애를 해야 될 건데, 오늘 하는 부분은 아주 짧게 시장 정보를 이제 조사하는 그런 쪽으로 개념을 이제 설명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개인 및 회사 경영 활동의 자원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원이라 그러면 경영 자원, 뭐 유형의 자원과 무형의 자원들을 놓고 봤을 때 무형의 자원, 뭐 대표적인 거 기술, 지적 재산, 뭐 인력, 뭐 이러한 부분이죠. 그리고 정보가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자산, 경영 능력에 대한 자원들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는 매우 이제 중요한 요소로 이제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그 영향력도 상당히 큽니다. 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기관에서, 조직에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지자체에서 어떻게 정보를 활용하느냐, 국가에서 어떻게 정보를 활용하느냐, 혹은 정보의 형태, 정보의 양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활 방식, 생활 양식 등이 변화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정보를 상당히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죠. 그렇죠? 상당히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누적해 나가야 됩니다. 계속 쌓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지식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지식화되는 이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배경으로 DB를 또 구축을 해놔야 되죠. 그래서 DB의 범위를 넓혀갖고 빅데이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안에서 행동 패턴, 효율적인 방법, 효율적인 운영 방법, 경영 방법, 마케팅 방법을 하기 위한 정보들을 수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정보, 자, 마케팅 정보, 전반적인 이제 정보에 대한 이제 개념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마케팅 정보의 효율성, 효과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정보의 활용. 첫 번째는 환경 변화의 분석 및 예측이죠. 자, 지나간 사실, 현재 상황을 보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이냐면은 앞으로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목적을 두고 결과적으로 변화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 수준에 따라서 행동의 준비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마케팅 정보 수집하는 거는 차후에 대한 접근을 이제 실시를 하기 위해서고요. 마케팅 중점적인 사고를 도와준다. 자, 마케팅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그 접근 방법, 구성 방법을 만들어냄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무엇을 수집할지 일단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 행동을 이제 목적으로 둔 마케팅 중심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다. 마케팅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범주화가 가능하죠. 그리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스포츠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어. 자, 여러분 그 스포츠 시장 조사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요,
매년 새로운 신규 시장이 나와요. 우리가 기존의 스포츠 시장이라고 했던 부분의 조사를 반복적으로 통계 조사를 이제 실시를 하다 보면은 그 통계 조사가 매년 범위가 틀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신규 시장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시장이 그냥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이제 시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을 정의하고 세분화하고 하는 부분을 조사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관측을 통하고 데이터화하고 정보화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구체적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손익을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1억을 투자해 갖고 스포츠 시설을 투자를 한다라 그러면은 어떠한 컨셉, 어떠한 종목의 시설을 만들어내야지 한 3개월 정도가 걸린다. 그러면은 3개월 뒤에 어떠한 소비가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 조사를 통해서 가능하게끔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목적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행동의 단계별, 대상별 조사 정보가 수집이 된다라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 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목표치, 그다음에 수행치, 그거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고 또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부분은 이렇게 뭐 5가지 정도로 효과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정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개념과 마케팅 정보에 대한 이제 개념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이제 조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사 방법은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다 언급할 수는 없고, 대부분 이제 마케팅, 시장 조사, 뭐 사회 조사를 하는데 이제 있는 방법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수행을 이제 안 해봤을 수도 있는데, 일단 과정을 보면은요. 자, 마케팅을 조사한다라 그러면은 일단 대상을 정의해야 됩니다. 대상, 즉 문제를 정의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냐. 자, 쉽게 뭐 접근을 하면은 무엇을 어떻게 조사할 건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자신의 처해 있는 문제, 자신에게 초래한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심윤서, 자신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많아요? 다행입니다.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매출이 떨어질까? 왜 소비자, 그러니까 팬들의 수가 줄어들까? 왜 반복 구매가 줄어들까? 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인지하면서 그 다음에 뭐 경쟁 수준도 인지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왜 그러냐면은 하나의 사실은 아주 복잡한 사회적 그 역학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한 가지의 원인으로 한 가지의 문제를 설명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뭐 이제 학문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뭐 경제학을 할 때도 그렇고 뭐 체육학 뭐 여러 가지에도 그렇고 요것이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머지 부분들은 다 동일한 조건 내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해버려요. 가정해버린 상황에서 원인과 결과를 이제 찾아내기 위한 그 접근들, 하나의 정보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머지를 다 제약해버리는 거죠. 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과학일수록 제약 요인이 많으면은 안 좋습니다. 자, 경제학이라든가 이렇게 뭐 통계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과학이라든가 이러한 순수 학문일수록 제약을 많이 시켜요. 다 가정을 해버립니다. 근데 사회과학이라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의 변수들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별량을 다양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접근을 할 때는 문제를 정의를 할 때는요,
가장 핵심적인 거를 추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매출이 떨어지는 요인은 수십 수백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팬이 줄어드는 원인은 수십 수백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지금 당장 개선이 가능한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에 따라서 문제를 잘못 정의해버리면요. 문제를 잘못 정의해버리면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를 아주 깊숙이 파고드는 능력이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그렇습니다. 리서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리서치를 아주 잘합니다. 리서치를 아주 잘하는데 현실에서 어느 정도의 반영이라든가 논의를 하는 데 있어갖고 사회적 기여를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문제를 정의하실 때는요. 가장 다른 거를 다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그대로 두고 저것도 그대로 두고 이 요소들 다른 요소들을 변경을 안 하고 그대로 뒀을 때 개선을 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문제들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다투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혹은 원래의 본연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마케팅을 실시하는 부분들은 원리, 원칙, 가치를 지키는 쪽이 중요한가요? 아니면은 그 현상, 유행, 트렌드를 따라가는 시간적인 접근이 중요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내지는 매 분기 새로운 유행이라든가 새로운 소비 성향들을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 변화 원인들, 동인들, 영향 요인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몇 가지의 원칙들을 찾아가면서 예측을 하는 거죠.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마케팅 조사의 어떠한 기본적인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 조사 결과의 분석 및 해석,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 뭐 이런 쪽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사 방법이 이루어지죠. 자, 조금 나눠서 이제 조금 그 4가지 단계죠. 지금 5개의 박스가 있지만은 하나, 문제의 정의, 정보 수집을 위한 조사 계획의 수립, 계획의 작성이죠. 그 다음에 조사의 실시, 그리고 조사 결과의 분석 및 해석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사 결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조사 문제의 결정, 의사결정 문제, 무엇을 우리가 할 것이냐, 어떠한 행동, 어떠한 마케팅을 수립할 것이냐, 어떠한 문제를 정의할 때는요, 의사결정, 즉 행위 내지는 관리를 위한 부분으로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조사 목적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 계획의 수립, 뭐 주로 얘기하면 마케팅 조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만들고 실천하는가,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죠. 조사 유형과 자료 유형의 결정, 자료 수집 방법, 조사 대상의 결정, 자료 수집 방법의 분석 방법의 결정, 뭐 이러한 수립 계획을 하고 보통 이 정도 수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이제 접근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야겠죠. 수집, 분석,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라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추출해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데이터를 갖고 와야지만 좋은 정보를 이제 추출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 이 스포츠 시장에서 수만 명의 스포츠 시장 중에서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혹은 상징할 수 있는 아주 접근이 가능하면서 비용이 절감되면서 효율적인 그리고 좋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해서 이제 접근을 해서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추출을 해내고 나중에는 조사 결과를 작성을 하죠. 조사 결과를 작성을 하고 뭐 발표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쪽의 그 과정을 통해서 자료 수집의 순서를 정하죠. 자, 방법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의 정의를 하는 것. 자, 마케팅 조사 문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시장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놓습니다. 자, 무엇을 조사할지 정하는 것도요. 한 번에
딱 직관적으로 자, 요게 문제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것도 예비조사, 문헌연구 내지는 지속적인 문제 발굴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이 또 따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시장, 뭐 자사, 경쟁사,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에서 문제를 내기 위한 상황 분석을 실시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상황이 과연 어떻게 도래했는가,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가, 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났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결정을 하고 조사를 하고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심층 면접, 뭐 2차 자료, 뭐 포커스 그룹 인터뷰, 뭐 의사결정자 면접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문제를 발굴해내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가 나와요. 환경적인 부분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렇다면은 내가 경영을 하는데 마케팅을 하는데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 대상을 범주화를 줄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 요게 문제다. 요것을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케팅 조사, 즉 분석의 대상, 연구의 대상, 조사의 대상을 구체화해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정의를 하고요. 자, 뭐 예를 들면은요, 마케팅 조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문제를 규명하고 정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마케팅 조사를 실시를 하는 거죠. 자, 관리적 의사결정 문제. 자, 어느 점포의 단골 고객을 늘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단골 고객이 줄어들었겠죠. 뭐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의 어떤 내용들. 그다음에 뭐 어떤 점포의 뭐 강점과 약점. 그래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또한 개념적인 문제를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선상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개념화해 갖고 요 개념을 분석하는 이러한 쪽으로도 문제를 정의를 하기도 하고요. 자, 조사를 하는 방법은요, 여기서는 이제 3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탐색적 분석, 탐색적 조사, 그 다음에 순서대로 보죠. 네. 자, 탐색적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기본적인 조사 방법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탐색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요, 인과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원인과 결과를 밝혀낸다든가 아니면은 원리를 규명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체를 그대로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팀 과제는 탐색적 조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넌 동기가 뭐니? 왜 보니? 그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보니? 뭐 이러한 이제 목적성 어떻게 보니? 혹은 뭐 관찰, 실험이 아니라 뭐 면접, 그다음에 뭐 신문, 뭐 인터넷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탐색적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2차 자료의 종류들, 뭐 2차 자료라 그러면 이미 문서화된 공개가 된 이제 자료들이겠죠. 기업 자료, 정부 자료, 민간 자료 등으로 구성을 해서 제시를 해주고요. 자, 관찰 방법들은 좀 질적인 접근이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 차이들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접근하는 데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찰을 할 때는 관찰자를 오픈시키는 경우도 있고 오픈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한데 예를 들면은 가장 고객에 의한 관찰, 그렇죠? 오픈을 안 시키고 그대로 한번 참여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위치에서 뭐 많이 나가는가, 뭐 어느 지점이 잘 되는가, 뭐 이러한 부분들은 직접 관찰하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 조사에서 관찰 방법은 조금 매우 이제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적 집단 면접법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 원하는 내용들을 끄집어내는 데에 좋아요. 그래서
탐색적인 부분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문제를 직접적으로 발굴해내는데 유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작적인 문제 정의를 할 때 많이 이용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얘기하고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의견을 이제 취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발굴을 해내는 거죠. 물론 방법적으로는 탐색적 조사라고 했지만은 여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깊은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심층 인터뷰. 자, 이런 식으로 탐색적 조사의 방법과 함께 자, 서술적 조사, 기술적 조사를 이제 실시를 하는 거죠. 자, 기술적 조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대상으로 하여금 혹은 조사 대상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뽑아내는 과정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을 소비자라든가 조사 대상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뭐 서면 면접, 그렇죠? 서면 면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폐쇄형 인터뷰지 내지는 기본적으로 설문지를 통해서 기술 조사를 실시를 해놓습니다. 뭐 방법적으로는 뭐 관찰, 뭐 실험, 서베이 등을 통해서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기술, 내용을 이제 끄집어내는 쪽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형식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은 기술적 조사를 이제 실시를 하는 거죠. 사이즈가 네, 그래서 뭐 면담법, 전화법, 뭐 우편, 뭐 이러한 뭐 방법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술 내용을 설정을 하고요. 자, 표본의 설계, 설문지의 작성 등을 이제 실시를 하는 것이 기술적 조사를 위해서는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조사에서 변인의 구성은 조금 더 뭐 뒤에서 보면은 뭐 인과적인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 표본의 설계, 자, 표본, 자, 샘플을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이냐라고 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용품 업체다, 그렇죠? 용품 업체다 그러면 자, 용품 업체의 소비자는 누구죠? 주요 소비자는 운동을 참여하려고 용품을 쓰겠죠, 그렇죠? 근데 운동을 참여하는 사람, 자,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용품을 구매한다고 해갖고 다 운동에 참여하지는 않죠. 비참여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생활, 간접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직접 참여하는 쪽으로 추린다고 해도요. 일단은 우리가 누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기 위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모집단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포츠 소비자, 자, 용품 구매자라고 정의를 한다라 그러면은 용품 구매자 여러분 실질적으로 너무 많죠. 너무 많고 다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품 구매자를 상징할 수 있는 내지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 내가 무엇을 추구할지에 대한 열쇠를 갖고 있는 이 대상자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모집단을 정의해야 되는 거죠. 모집단을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 마케팅 활동에서는 지금 뭐 유아, 여러분 이제 저 애가 6살, 4살인데 둘이 나이키 신발이 있어요. 나이키 신발이 있는데 애들 발이 금방 크니까는 많이 오래 못 신죠. 그래도 나이키를 하나 사주고 싶은 거야. 그쵸? 나이키를 하나 이렇게 사주고 싶어요. 귀엽잖아요. 애들 저기 딸아이랑 아들아이랑 그거 맞춰갖고 같이 어린이집 보내면은 재밌습니다. 뭐 그런 거를 할 때 과연 애들 소비, 자, 용품에서 비싸요. 애들 옷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여러분. 작다고 싸지 않아요. 비쌉니다. 왜냐하면 가공 서비스는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을수록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매할 수 있는 신흥 구매층 등을 정의를 해야 되겠죠. 자, 새로운 시장에서, 용품 시장에서 유아 스포츠웨어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요 유아 스포츠웨어를 산업화시킬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집단들을 발굴해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있기는 있지만은 주력 상품, 주력 시장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주력 시장, 주력 상품이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들을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로 접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잠재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모집단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목적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모집단을 선정하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 누구 이 정도까지 구체화시키기 전에 무엇을 위해서 모집단을 정의할까를 먼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유아 스포츠웨어를 구매하고 있는 현재 구매력이 있고 지속 구매를 하고 확장 구매를 할 수 있는 신호는 아니죠. 애가 있으면은 구매력이 있는 뭐 하여튼 성인 집단으로 정의를 내려요. 자, 모집단을 정의를 했다라 그러면은 이 모집단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구성 비율이 뭐 몇몇 명이 될지 추정이 가능할까요? 자, 모집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렸죠. 정의를 내리면은 이 집단에 대한 시장 규모 정도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시장 규모 정도는 추정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만 명이다. 아이가 있는 취약 전에 있는 아이. 자, 요즘 뭐 그냥 봤을 때 1가구 1자녀로 가정을 한다라 그러면은 전체 인구 구성 비에서 취약전 아동의 인구 통계청 들어가면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아이 수의 인구만큼 가족이 부모가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게 하고 그러한 전체적인 인구 분포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아 전용 스포츠 용품 업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다양한 스포츠웨어를 만들어낸다라 그러면 거기서 조사를 실시해갖고 주력 상품 중에서 유아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 갖고 시장 규모를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사해야 될 대상자가 모집단 너무 크죠. 그렇죠. 너무 큽니다. 그래서 표적 집단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샘플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모집단 내에서 표적 집단을 설정을 해놓습니다. 자, 표적 집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요 모집단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일반화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집단을 의미를 하죠. 뭐 보통은 우리가 뭐 지역적으로는 서울 경기 지역을 하고 그 다음에 소득금 얼마 수준 이상, 그 다음에 뭐 지역 내에서 소득에서 교육에서 어느 정도 해갖고 타겟을 정합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제주 지역에 터미널이 있는 지역에서 반경 몇백 미터 안에 있는 아파트에 주거하는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멀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라고 하는 표적 집단을 또 추려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 조사했다, 이 사람 조사했다, 이 사람 조사했는데 이게 통일성이 없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사를 이제 선정을 정할 때 표적 집단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 집단을 정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의 규모를 사이즈를 정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1000명을 조사하겠다, 뭐 5000명을 조사하겠다, 100명을 조사하겠다. 사이즈를 정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요 시장의 어떠한 그 구성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의 개성, 구조들, 특성들을 그대로 복원을 할 것이냐. 복원을 해갖고 요만큼을 요 모양 그대로 여기 이런 식으로 복원을 해서 조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랜덤으로
랜덤으로 그냥 찍어갖고 200부, 300부를 조사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것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들은 복원과 비복원 중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여러 가지의 그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대상에서 그다음에 표적 집단에서 표적 집단을 추출해내는 방법, 이러한 부분들을 결정을 해놓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편하게 접근하는 것이 비복원적인 측면에서 그냥 무선 표집, 랜덤 표집을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만 명확하게 타겟을 정했다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이 대상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실질적으로 유아용품점 앞에서 구매를 하고 나가는 사람을 집어서 인터뷰를 한다. 내지는 뭐 설문을 한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를 정하고 범위를 정하고 부스를 정하고 추출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그 사람들한테서 데이터를 기술받는 거죠. 그래서 기술받은 내용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무엇을 받을 것이냐, 무엇을 받을 것인가를 이제 정해야 되겠죠. 자, 어떠한 정보를 수집할 것이냐. 자, 예를 들어서 그 설문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그 조별로 한다. 조별로 하는데 뭐 전부 다 모든 정보들을 한 번에 볼 수는 없겠죠. 한 번에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정보는 관찰을 통해서, 문헌을 통해서, 또 어떠한 정보는 반드시 인터뷰나 설문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요 방법론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서베이를 뭐 계속 얘기를 이제 했지만은 인터뷰에서 얻어야 될 거, 서베이에서 얻어야 될 거, 문헌에서 반드시 추출해야 될 거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구체화해서 접근을 해놓습니다. 자, 설문지를 얘기를 할 때 뭐 설문지 작성 방법들, 뭐 범위가 너무 세부적이니까 뭐 이렇게 넘어가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가적 조사를 하는 방법. 인가적 조사라고 하는 부분은요. 자, 기술적인 부분은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밝혀주지는 않아요. 원인과 결과를 밝혀주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문제를 정의할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다. 탐색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목적을 명확히 갖고 있을 때는 인가적인 조사를 실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인가적인 부분들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접근 방법은 실험이죠. 예를 들어서 마케팅 조사를 하는데, 자, 이 제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는 게 좋은가, 아니면은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은가 라고 실험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뭐 매장이 뭐 한 30개가 있다. 근데 한 개 매장을 정합니다. 그 전체 매장을 대표할 수 있는 한 개 매장을 정해갖고 어느 매장에서 가격을 조금 낮춰보고 다른 매장에서는 서비스 상품을 추가로 주고, 그리고 매출 추이를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품, 우리 이 서비스는 이 추가적인 어떤 프로모션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가격을 낮추는 게 매출 증가율에 더 큰 영향이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실험 조사를 실시를 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가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원인과 결과죠. 원인과 효과, 관계를 이제 분석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행동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의 그 설명 방법이 있지만은 우리가 주의하는 방법, 인지하는 방법은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행동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자극은 물리적인 걸 수도 있고 심리적인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자극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통해서 이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이제 주로 내용으로 접근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원인을 자극이죠.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원인이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통제가 가능한 요소여야 되나요? 아니면은 불가능한 요소여야 되나요? 자, 원인과 결과를 밝혀내고 싶어요. 원인과 결과, 연구에서는 다릅니다. 연구에서는 비통제적인 부분이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조사하는 것은 의미 있지만은 마케팅에서는요, 그게 사실이다 하더라도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가격이라든가 용품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어떠한 자극을 주는 데 있어 갖고 통제가 가능하면은 더 좋습니다. 더 이제 왜냐면은 개선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개선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케팅 조사에서는 통제 가능한 요소들을 원인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 개선을 추구할 것이냐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은 간의 변수를 보는 것이 보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결과죠. 결과는 매출입니다. 그렇죠? 결과는 매출이에요. 매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경쟁품의 세일, 날씨 이러한 부분들을 프로모션의 어떠한 내용으로 집어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통제, 이건 다 같다라고 보는 거죠. 뭐 이러한 요소들은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타의 요인들은 뭐 통제를 했다라고 보고 광고비죠. 광고비의 수준에 따라서 매출량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운동을 2시간 했을 때 뭐 심폐지구력이 얼마가 증가, 뭐 이런 쪽으로 체육학에서 하죠. 자, 예를 들어서 광고비를 10% 증가시켰을 때 매출의 증가. 과연 우리가 100원짜리 제품이다 그러면은요, 스포츠 상품에서 마케팅 한계점이 어디가 있을까요? 마케팅 비용. 자, 100원 중에서 마케팅 비용을 20원, 30원을 쓰면은 매출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20원에서 30원을 쓰면 올라갑니다. 자, 어느 한계점이 마케팅 비용의 정점인가? 생산 비용까지도 물론 이제 고려를 해봐야겠지만은 생산 비용 내에서 매출을 증대시키고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봤을 때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한계적인 부분, 혹은 곡선이 완만하게 누워 있을 때 그 비용을 증가시키는 대신에 다른 판촉 활동을 하는 어떠한 부분, 그래서 마케팅 비용을 설정, 뭐 이러한 부분들도 문제의 정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연 스포츠 시설의 적정 좌석 수는, 스포츠 시설의 적정 회원가는, 뭐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은 마케팅 조사를 통해서 추정을 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인간적인 부분들을 명확하게 밝혀내기보다는요, 기술적인 부분과 탐색적인 조사를 통해서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해요. 실험 같은 방법을 하기는 이제 다소 무리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할 거냐, 할 의향이 있느냐, 의도가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추정을 해갖고 실시를 해봅니다. 그래서 인과적 관계를 이제 보는 방법은 2차 자료 똑같습니다. 2차 자료, 1차 자료를 통해서 보는 거죠. 여기 보면은 방법론적인 부분에서는 서베이가 조금씩 이제 강조가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 조사 방법론이나 연구법 수업이 있죠. 예, 지금 저기 수업 4학년 수업인가 그게? 끝났어요? 잘 됐네. 통계 수업은 들었어요? 이번 학기에. 자, 그것들을 하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입니다.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는 부분은 넓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지혜를 쌓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볼지 알아야 돼요. 무엇을 볼지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종류별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자, 설문을 통해서 무언가를 물어본다. 자, 예를 들면서 이 스포츠 시설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을 물어봐요. 자, 무엇을 물어볼 수가 있죠? 설문을 통해서 물어볼 수 있는 범위는 크게 뭐 얘기를 한다라 그러면은, 자, 이 구성 요소 중에서요, 행동적인 부분에서 행위의 결과를 물어보는 방법이 있고요. 행위의 결과를 얼마를 사용했느냐, 일주일에 얼마를 참여하느냐라고 하는 행동의 결과를 물어봅니다. 행동의 결과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원인적인 부분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참여 동기가 뭐냐, 그 다음에 어떤 프로모션을 통해서 여기에 참여를 했느냐,
그다음에 뭐 이제 그러한 원인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후 행동에 대한 앞으로 계속 할 것이냐, 그다음에 얼마를 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구하고자 하는 문제, 동기적인 부분, 원인적인 부분, 그다음에 행동적인 부분, 그다음에 인지적인 부분, 그다음에 태도적인 부분, 이렇게 설문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적인 부분, 행동적인 부분, 인지적인 부분들을 가능하면은 한 서베이 안에 다 포함을 시키는 게 좋아요. 행동의 원인으로 행동을 넣고 행동의 원인으로 결과로 또 행동을 넣는 것보다는요, 그것에 대한 인지, 행동, 태도 뭐 이러한 쪽으로 나눠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결과치를 추정해내는데, 결과가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내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은 꼭 포함을 시키고, 그다음에 인구 통계적인 부분도 시장 세분화하는데 기본 정보죠. 그래서 인구 통계적인 부분도 가능하면은 구체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모집단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표적 집단을 설정을 하고, 표본의 샘플링을 내고, 그다음에 그것을 자료 처리하고 분석하고 자료 처리하고 결과를 이제 도출해내는 이러한 부분으로 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갖고 정보 수집의 방법, 개요죠. 개요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구성 분야인 무엇을 조사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무엇을 조사할 것이냐. 자, 구매 전, 구매 시, 구매 후. 일단은 구매를 기점으로 마케팅 정보에서 중요한 부분은 구매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겁니다. 구매에 대한 정보는 그 당시 과정을, 행동적인 부분을 포함을 많이 하고 있죠. 뭐 여기 보면은 제품을 어떻게 탐색을 하느냐. 자, 자, 제품을 선택할 때, 스포츠 시설을 선택할 때 너의 선택 기준은 무엇이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떠한 프로모션을 선호하느냐? 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잘 되는 데를 가보면은 잘 되는 데에서는 다른 안 되는 데하고는 특화된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교육 프로그램이 좋다든가, 아니면은 뭐 회원 관리가 좋다든가, 뭐 어떤 식으로든 그 특화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뭐 발굴해 낸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선행 연구를 찾아본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보겠죠. 그 다음에 구매한 다음에의 행동, 구매한 다음에의 태도. 자, 여기서는 이제 주로 어떤 부분을 포함되냐면은 만족 요인들을 포함을 시킵니다. 자, 구매 전과 구매 후로 크게 나눠서 봤을 때, 자, 구매 전 스포츠 시설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신규 참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면은 구매 전을 탐색하는 게 중요하겠죠. 신규 참여를 늘리기 위한 마케팅 재원을 위해서는 구매 전의 원인, 경로, 그다음에 뭐 대한 평가의 기준, 그다음에 뭐 이러한 구매 전을 조사해 갖고 그것에 대한 제언을 해주는 것이 좋고, 구매 후를 보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 나의 시설, 서비스에 대한 개선, 만족 요인을 본다든가, 혹은 재구매를 유도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보려면은 사후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시점을 통해서 단계별로 통해서 연구의 대상을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겠고요. 저기 행동적인 부분 보면 자극, 매개, 반응 뭐 이렇게 방법적으로 나눠서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떠한 반응에 의해서 행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인과관계를 조사를 할 때는 이런 설계가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사실적인 부분을 탐색적 기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사를 해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네 행동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은 각각의 기술 내용들을 기법으로 자료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제 조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영향 요인들을 설정을 해놓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매개 변수가 있죠.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자, 시설 광고가 있어요. 시설 광고에 의해서 회원 접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 광고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중간에 매개를 설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시설 광고에 뭐 채널 같은 시설 광고의 과정을 명확히 더 세분화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운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 있고 없고 라고 하는 다양한 매개 변수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보는 것,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원인을 미치는 부분을 볼 수도 있고, 하나가 여러 개의 매개 변수를 통해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하나하나를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하나하나를 이제 결정을 해갖고 그것들을 취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조사를 할 때 무엇을 조사를 할 때라고 본다라 그러면은 여기서 이 자극이 어떠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1차적인 부분들을 먼저 구성을 하시고, 그렇다면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적인 요소들은 뭐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케팅을 이제 실시를 할 때 다양한 외부 요인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경쟁사는 어떻게 하는가, 내가 제공해주는 자극과 경쟁사의 자극과의 차이, 뭐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매개적인 부분들도 여러분이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설명을 할 때요, 예를 들어서 동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광고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제공해 줄 수 있는 매개 요소들이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구성적인 부분 내용을 보면은요, 자, 개인의 내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행동적인 요인으로 또 범주화를 해서 접근을 하겠죠. 자, 내적인 요인은 얘기한 대로 뭐 관여도, 뭐 동기, 뭐 가치, 라이프 스타일, 뭐 이러한 부분들을 내적 요인으로 보고, 환경적인 요인은 마케팅 활동, 경쟁사의 활동, 뭐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행동 간의 관계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행동적인 부분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조금 나눠서 접근을 합니다. 마케팅 조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취합하는 하나의 이제 형태인데,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정보를 수집하는 형태,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은요, 뭐 논문, 저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우리가 트렌드라고 하는 조사를 매년 여러 기관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 트렌드를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행동적인 부분들을 개인 차원에서 하나의 시장, 유행적인 측면으로 경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소비 트렌드를 보는 것도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실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거라 그랬죠. 새롭게 정의하고 확장시키고 하기 위해서 트렌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트렌드 조사라는 경우는 뭐 말은 이제 트렌드라는 딱 고정된 용어가 있지만 사실 전반적인 내용은 같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에서 선도력을 유지하고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해봅니다. 그래서 트렌드 조사의 구조입니다. 트렌드 조사의 구조. 소비 주체의 변화. 자,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이 연령대가 낮아진다, 높아진다. 뭐 지역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됐다. 주체의 변화. 그다음에 무엇을 소비한다. 아웃도어로 바뀐다. 그다음에 소비 방식의 변화. 자, 개인 구매에서 방문 구매에서 인터넷 구매로 바뀐다. 그다음에 소비 의식의 변화. 자, 돈이 남아서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스포츠를 참여함으로써 심리적인, 사회적인 만족을 추구한다. 소비 의식. 이런 시간이 남고 주 5일제가 되고 시간이 남고 경제가 남아서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가 의식이 달라지는 거죠. 스포츠에 대해서. 나는 못 먹어도 운동은 하겠다. 뭐 이러한 어떠한 소비 의식의 변화. 이러한 부분들이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심사와 라이프 스타일. 이거는 약간 미디어 분석입니다. 미디어 분석인데 뭐를 검색했고 뭐를 클릭했는가에 따라 갖고
현대인들,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관심사와 소비 행태, 뭐 이러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 키워드들을 뽑아냈어요. 여기 뭐 나중에 여러분 들어가 갖고 한번 보시면은 연구 방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어떤 추구 가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회인 야구, 걷기, 자전거, 캠핑, 혼자 놀기, SNS 뭐 이러한 부분들의 트렌드를 뽑아낸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에 대한 이 트렌드를 조사한 거죠. 물론 우리는 조금 더 낮춰갖고 범위를 스포츠 소비자의 어떤 키워드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이프 스타일도 소비 분석의 하나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도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활용을 조사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시장 조사, 정보의 활용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참고 자료는 링크 들어가 갖고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